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한글 2020년 10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한글 2016 버전으로 2020년 10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풀이는 순서를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요. 소요시간 내의 배점을 고려해서 추천드리는 풀이 방법입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있는 거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문제 배포하는 타임이 진행되어지는데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저희 정기검정 시험 치기 전날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시키세요. 아래 한글 2016 실행시키도록 하겠는데요. 네오 버전, 2010 버전, 2016 버전 버전에 상관없이 정보학사가 풀이해드리는 풀이 방법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되어졌으면 답안을 저장하고 전송하면 하라 라고 요구되어질 건데요. 문제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 수험자 유의사항이 해당 ITQ 시험은 모든 과목이 동일하게 이 수험자 요구사항 요구되어집니다. 저장 위치는 내 문서의 ITQ, 내 문서의 그러니까 PC의 문서의 ITQ 또는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내 PC의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ITQ 폴더이거든요. 근데 해당 변경되어진 시험 문제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구분해서 제시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장 위치와 파일명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저장 아이콘 있죠. 해당 도구 상자, 서식 도구 상자에 요 저장 아이콘 클릭을 해가지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실행되면 라이브러리를 선택합니다. 아래 한글에서는 라이브러리 문서 더블클릭 ITQ 더블클릭. 그 다음에 저장하는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가정해서 수험번호라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고요. 하이펀하고 난 다음에 본인 성함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되면 상단에 여기 제목 표시줄에 저장된 파일명과 저장 위치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답안 작성 요령 과목별로 틀려요. ITQ 한글 과목에서는요, 두 가지 체킹해야 될 사항으로서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은 요 용지 여백 부분입니다. 왼쪽 오른쪽 11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글꼴 자체는 기본 글꼴이기 때문에 수정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 추천드리는 방법으로서는 버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축키 중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험 잘 보세요. 럭키 7 F7 기능키 누르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 기능키 안 누르고 마우스로 하는 방법은요. 파일에 여기 편집 용지 얘 선택해도 됩니다. F7번 기능키 다시 F7번 기능키 편집문이 대화상자 실행되어졌으면 자, 팁입니다. 위쪽 입력란에 20.0을 블록 정한 다음에 위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10이거든요. 그래서 10 입력하고요. 탭키 누르세요. 탭키 TAB 탭키 누르면 커서가 어디로 이동되어지냐면은 아래쪽으로 이동됩니다. 10 또 탭키 왼쪽으로 이동됐죠. 11 탭키 오른쪽으로 이동됐죠. 11 또 탭키 머릿말 10 탭키 꼬릿말 10 설정 재본 기본값은 0이기 때문에 수정 안 해줘도 돼요. 설정하면 커스의 위치가 이렇게 조정이 되어집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각 항목에 지정되어진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하게 작성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페이지에 문제 번호 1점, 2점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1점 입력하고요. 엔터키 4번 추천드립니다. 2점 입력하고 동일하게 엔터키 4번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2페이지 넘어가기 위해서 해당 구역 나누기에서 페이지를 나누는 단축키는 Alt 키 하고요. Shift, Alt, Shift, 엔터키
Alt Shift 엔터 추천드립니다. 네. 왼손 엄지검지 가지고 Alt하고 Shift 스페이스 키 왼쪽에 있는 부분을 네. Alt Shift 그 다음에 엔터키 이렇게 하게 되면 페이지가 2페이지로 넘어갔죠. 그래서 2분의 2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3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4점 입력하고 엔터키 4번 추천입니다. 추천. 엔터키 꼭 4번 눌러야 되나요? 3번 누르면 안 되나요? 2번 누르면 안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단축키 또 익힐게요. 네, Alt 똑같습니다. 네, 1페이지에서 2페이지 넘어왔던 거하고 똑같아요. Alt Shift 엔터 눌러가지고 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네, 엔터키 꾹 눌러가지고 넘어가도 되긴 해요. 시간 많이 걸리니까 시간을 줄이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3페이지만 페이지 번호 설정하는 요구 조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3페이지만 페이지 번호 표시되게 한다면 구역 나누기 페이지를 Alt Shift 엔터키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3페이지로 넘어왔으면 문제집 참조해서요. 네, 3페이지부터요. 1페이지 기능평가 1번 스타일 새로 추가시켜서 설정하는 거 2번 표 차트 편집 그리고 2페이지 기능평가 3번 수직 편집기 이용한 수식 입력 40점 배점 4번 그리기 도구 이용한 문서 작성 110 배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요. 문서작 넣은 평가 200점 배점이거든요. 자, 머릿말 입력하지 말고요. 네, 제목 머릿말 위에 있는 거는 덧말이니까 입력하지 말고 입력하는 방법은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2020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 편하도록 이렇게 띄워놓는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네, 문제지가 종이로 주어집니다. 2020 생애 진로 교육 한마당 조금 더 크게 네,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 2번 이렇게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용요 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 단위 끝날 때까지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그냥 쭉 입력하세요. 교육부는 오는 10월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이미지사진 나중에 할게요. 2020 생애 각주사진 나중에 할게요. 진로교육 한마당을 개최 한글 사진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올해 10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생애 진로 역량 개발 이것도 호따한표 못 가야 되는데 네, 빼먹었네요. 네, 호따한표 그 다음에 여기 호따한표 닫고 개발을 주제로 마련됐다. 우선 진로 역량 개발 마당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진로 체험과 상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개의 진로 부스,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인공지능과 코딩, 메이커 교육, 미래 바이오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체험이 가능하다. 여기가 한 문장 끝이에요. 엔터키 누르고 들여쓰기 2번. 공간마당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진로교육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특강으로 꾸려진다.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학부모, 네. 이어가지고 학부모 진로 상담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성과 공유 마당은 학교의 우수 진로 교육 실천 사례와
콘텐츠를 공유하고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간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초중고 학급별 진로교육 연구 선도학교와 교사연구회의 결과물, 연구 발표, 대회 수상작. 자, 입력하는 과정적인 부분 자체를 우선은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편집할게요. 기관이 개발한 성과 콘텐츠, 개발한 성과 콘텐츠 현황조사 결과 등을 전시 발표한다. 협력마당에서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관 간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안, 갈록구름이 한자 나중에 할게요. 논의한다. 자, 여러분들이 연습하고자 하시면 제가 요 동영상 밑에 설명 부분에 해당 추천드리는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문제파일 올려놓을게요. 문제지 다운받아 연습해 보셔도 돼요. 또는 시험 주간 기간인 캠피 자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도 돼요. 자, 도형문자는 마우스 오른쪽부터 문자표 사각형 2개짜리는 정각기호 일반에서 밑으로 스크롤 살짝 내려보면 찾아집니다. 네, 2개짜리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죠. 넣기 한 칸 띄우고 진로 역량 개발 한마당 개요 엔터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해당 문단번호 기능 사용 부분이 있는데요. 네,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네, 요 앞에 있는 A1 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문단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섯 줄 내용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요 위에 폭이 좁아가지고 리본 메뉴 좀 안 보이게 할게요. 주제 및 기간 엔터. 주제 콜론 미래를 열어가는 생애 진로 역량 개발 엔터. 기간 콜론 2020.10.5. 한 칸 띄우고 갈로 월 하이펀 10.8. 갈로 열고 목. 출력 형태와 똑같이 해줍니다. 네, 주체 및 장수. 주체 콜론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줄 장수 콜론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 이렇게 됐죠. 엔터키 2번. 그리고요, 요 입력할 때 요 기호가요, 네, 도형문자가 여기도 사용되어서요. 블록 지정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네, 복사 붙이게 되죠. 진로 역량 개발 한마당 주제 엔터. 표삽입 부분입니다. 네, 표삽입은 해당 행개수, 그러니까 줄개수와 칸개수 파악해 보세요. 제일 세분화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인가요? 둘, 넷, 여섯 줄. 하나, 둘, 셋, 네 칸. 여섯 줄, 네 칸인데 뭔가를 사용하겠다. 네, 제가 공통으로 사용드리는 단축키 조합입니다. 컨트롤 N 뭔가 새로 뉴 머리끝. 컨트롤 N 대상이 뭔데? 영어로요. 표 영어로 뭐예요? 테이블 머리끝 T. 컨트롤 NT 표 삽입. 이미지 삽입은 컨트롤 NI 이미지 삽입. 뭐 그다음에 머리끝 삽입 컨트롤 NH. 이러한 네, 컨트롤 N 조합으로 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NT 눌러보세요. 네, 컨트롤 NT 기다리면요, 이렇게 컨트롤 NT 누르고 기다리면 표 만들기 대화상자 실행됩니다. 줄수 6줄, 칸수 4칸, 그리고 글자들은 취급 체크인지 확인하고 만들기 클릭. 그러면 뚝딱 삽입됐죠? 삽입되어진 내용요, 네, 일시 10월 5일 갈려 열고 월 갈려 닫고 둘, 넷, 네, 잘못했네요. 취소할게요. 컨트롤 NT 줄수 6줄, 칸수 4칸. 네, 줄수 6줄, 칸수 4칸 만들기. 그죠? 일시 10월 5일 월. 정보학생이 아까 어떻게 취소했어요? 네, 컨트롤 Z 누르면 실행 취소가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Z키. 10월 7일 수 10월 8일 목
그리고 요렇게 네, 경계 영역 드래그 하시고 진로 역량 개발 마당, 진로 공감 마당, 성과 공유 콜론 사례 발표, 성과 공유 콜론 참여자 토론, 진로 협력 마당 이렇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 정도 너비 조절 내용 57개 부스 토크 콘서트 특강 우수 교육 컨텐츠 진로 체험 활성화 포럼 향후 발전 방안 네. 비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은 교육부 여기 병합해야 되잖아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아웃오랜드부터 셀 합치기. 기타 사항은 교육부 엔터키 홈페이지를 참고 요망 여기도 셀 병합하는 거 있죠. 블록 지정 마우스오랜드부터 셀 합치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관명 있어요. 네, 여기서 엔터키 한 번 더 누르고 기관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문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내용 우선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요.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부에 머리걸부터 할게요. 네, 머리걸 삽입해야 되는데 머리걸 삽입하기 위한 단축키는요 컨트롤 N 조합이에요. 컨트롤 N 머리는 헤드, 컨트롤 N H가 되겠죠. 네, 컨트롤 뭔가 새로 삽입하려고 해요. N 조합. 네, 대상은 뭔데? 머리. 컨트롤 NH 눌러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NH 머릿말 꼬릿말 머릿말 꼬릿말 기본 설정 유지 머릿말 양쪽 만들기 왼쪽 상단 깜빡깜빡 내용 이대로 입력할게요. 진로 역량 개발 입력한 내용 블록 지정한 다음에 굴림 10포인트 오른쪽 정렬 글꼴 굴림 직접 입력하고 엔터 키 누르는 게 빨라요. 굴림 10 수평 정렬 오른쪽 여기 있죠. 수평 정렬 오른쪽 네, 요거 해주면 되겠습니다. 클릭 됐죠? 빠져나와야 돼요. 네, 머릿말 꼬릿말 리보 메뉴에 머릿말 꼬릿말 닫기 눌러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블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굴림 18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글꼴 서체 굴림으로 하세요. 크기는 18포인트로 하세요. 진하게 누르세요.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라. 네, 가운데 정렬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는 책갈피 그 다음에 덧말 돼 있는데 이거 바꾸세요. 이거 네. 덧말은 블록 지정한 상태에 설정해야 되고 책갈피는 블록 해제하고 설정해야 되거든요. 블록 지정된 상태니까 덧말은 단축키가 없어요. 뭔가 새로 넣을 거잖아요. 그럼 입력입니다. 입력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덧말 넣기 찾아지죠. 선택. 본말 블록 지정한 내용 그대로 자동 입력됐고 덧말은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문제지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이대로 입력하시고 기본값 위 넣기 클릭 위에 삽입됐고 커스가 블록 해제됐고 커스가 뒤에 깜빡깜빡 앞에 커스 위치시키세요. 클릭. 자,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새로 삽입할 거예요. 지금 뭐 할 거냐면은 책갈피 넣을 거거든요. 책갈피는 컨트롤 N 조합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는 단축키 조합에는 유일하게 K 조합이에요. 책갈피만 컨트롤 K 책갈피는 영어로 북마크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KB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컨트롤 KB 어려워요. 지금 단축키 뭔지 헷갈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는 이 동영상을요 한 2번 3번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금세 익혀질 거고 단축키는 10개 미만입니다. 컨트롤 KB 책갈피 떴죠? 문제에서 뭐라고? 진로라고 입력해 진로 입력하고 넣기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 KB 들어간 거 확인되죠? 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반드시 네, 문단 장식 문단 첫 걸레 장식 반드시 요거 돼요. 요거 연습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하는데 안 하신 분들은 끙끙대면서 표로 막 만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정보가서 설명 들으시면은 반드시 나오는 요구 조건입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교자 앞에 반드시 커스 위치시키세요. 교자 앞에 이거 블록 지정하지 마세요. 교자 앞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해당 문단 첫 글자 장식이니까 얘도 단축키가 없어요. 모양이니까 서식입니다. 서식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 클릭. 문단 첫 글자 장식 대화상자의 모양은 반드시 두 줄로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글꼴 공서의 면색 노랑 글꼴하고요 면색하고 두 개 설정합니다. 글꼴 원래 글꼴 클릭한 다음에 궁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궁서 찾아져요. 그 다음에 면색에서요 노랑이잖아요. 네, 면색 노랑.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전에 얘를 좀 바꿔놔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기본값은 얘거든요. 여기에서는 노랑이 없어요. 노랑이 없거든요. 그럼 다른 색에서 팔레트에서 여섯 번째 거 RGB 색깔 25255 제로 요걸 하셔도 돼요. 설정 클릭. 이렇게 됐죠?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아무도 없고 개발 원 다음에 이미지 들어오는 걸로 확인되니까 개발 원과 사이에 커스 위치시키고 이미지 사이입니다. 네. 컨트롤 N 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지는 머리글 I 컨트롤 NI 이렇게 하시면 그림 넣기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라이브러리의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그렇게 요구가 되어져요. 그렇게 문제 주어져요. 픽처 폴더 안에 그림 4.jpg 그림 4.jpg 자, 문서에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 요 두 개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넣게 하면 안 들어가요. 마우스로 그려줘야 돼요. 여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꼭 자르기 요구되어집니다. 자르기. 문제에서 남겨놓은 그림은 악수하는 그림만 남겨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림이 삽입된 상태에서 위에 자르기라고 바로 파악되어지죠. 여기 명령 아이콘 바로 보이죠. 자르기 누르세요. 자, 우측 상단에 좌측 상단에 있는 꺽쇠 요 꼭지점 요렇게 끌고 내려오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꺽쇠 네, 모서리단 예 요렇게 끌고 오세요. 끌고 와가지고요. 여백을 다시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그럼 자르기 완료됐거든요. 자, 해당 그림을 더블 클릭하세요. 왜? 그림에 대한 편집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림에 대한 편집 요구 조건 크기 40에 40 기본 너비 40 mm 기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높이 4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의무는 아닙니다. 크기 고정은 혹시 조절 좀 건드려가지고 크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까 크기를 고정을 시켜라 체크를 해준 거고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여백 및 캡션 부분에서요 바깥 왼쪽 2 반드시 요구됩니다. 반드시. 자, 여기까지 요구 조건 충족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요 살짝 옮겨가지고요 네. 이거 틀렸네. 오타가 있네요. 토크 4차 산업혁명 이제 올라가서 위에 개발 원 10회째인데요. 따라가 보면 여기에 뭔가 삽입되어 있어요. 각주하고 그 다음에 한글 삽입되어 있으니까 우선 개발원만 맞추고요. 밑에 두 번째 줄 생애 뒤에다가 커스 위치시키고 각주 삽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 삽입이잖아요. 뭔가 삽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컨트롤 N 조합 대상이 뭔데 주석은요 노트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N 키를 두 번 따닥 컨트롤 키 누르고 N 키를 두 번 따닥 아래쪽에 각주 삽입할 수 있게끔 밑에 하단에서 깜빡깜빡 하니까 문제지를 보고요. 살아있는 한평생의 기간 이렇게 입력했고 각주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은 앞에 있는 해당 순번 목록 모양 원문자 돼 있다. 기억 그죠? 그러면 각주 모양 고치기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에서 번호 모양의 종류를 바꾸세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동그라미 1, 2, 3 네, 동그라미 1, 2, 3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 설정 됐죠? 나머지 수정사항 없어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서 다음에 만나게 되는 수정사항은 개체 갈록거리면 한자 추가되어 있어요. 추가해야 됩니다. 개체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한자 키 누르세요. 스페이스 키 왼쪽에 있는 한자를 바꾸기 대화상자에서요. 갈록구름이 안에 한자 추가니까 이 케이스는 예로 입력 형식을 한글 갈록구름이 한자 바꾸기 됐죠? 그러면 10회째를 됐고 네, 쭉 맞죠? 요 줄바꿈. 네. 이 줄바꿈 안 맞으면 감점 되나요?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감점 안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밑에 4차하고 밑줄 이렇게 쳐 있는 거 오타 아닌가? 띄어쓰기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면 밑줄 없어지겠죠. 시도교육청, 층인데 충을 했네요. 네. 시도교육청 이렇게 밑줄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오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봐. 이렇게 네, 알림입니다. 쭉 넘어갔고요.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한글 한자 추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저 끝에 방안 하나 남았다. 그죠? 방안, 발전 방안. 또 한자키. 이번에는 요거. 네, 됐죠? 바꾸기. 자, 그러면 위에 네, 문단 편집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소제목요. 이 전체를 블록 정하세요. 요 앞에 있는 해당 도형 문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 블록 정해서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수정했고요. 블록 해제하고요. 글자만 블록 잡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흰색, 엄령색은 여기 글자 블록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글자 모양에서 해줄게요. 글자 모양. 기본 탭의 아래쪽 글자 색깔 흰 색깔. 글자 색깔 흰 색깔 네 하양. 그 다음에 엄령 색깔 빨강. 엄령색 펼치 버튼. 여기 밑에 보이면 하시면 되고 안 보이면 다른 색에서 요 빨강 세 번째 겁니다. RGB 색깔 25500 빨강. 설정. 색깔 이상한데요. 블록 해제하면 맞습니다. 다음 6줄 블록 지정하세요. 요 6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단 번호 기능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한 6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문단 번호 모양을 선택할게요. 문단 번호 모양. 그러면 문단 번호 및 글몰이표 대상자 1수준에 해당 A 찾아보세요. A 제일 첫 번째 A 요 있네요. 얘로 하겠고요. 선택한 다음에 사용자 정의 누르세요. 쉽게 나왔네요. 수준에 대한 모양 변경은 지금 필요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네, ABC A 됐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문제에서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수정합니다. 여기서 번호 위치에서요. 너비 20. 그 다음에 네, 정렬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좀 쉽게 나왔어요. 네. 뭐 갈로 추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쪽에서 모양 네, 수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혹시 모양이 틀린 거는 자 우선은 2수준도 마찬가지 여기 네, 수준에서 2수준 선택했을 때 기본값 그대로 나왔어요. 1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수정사항 없어요. 위에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2수준은 30에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리 보기에서 똑같죠? 자 그러면 설정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정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1수준으로만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자 제가 블록 해제해버렸는데 블록 해제하기 전에 보면은 줄간격 180%로 하라 반드시 우대어지거든요. 요거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블록 지정 해제하기 전에 여기서 줄간격 180으로 수정해 줄게요. 160으로 되어 있거든요. 180 엔터키 됐고 자 수준을 조정해야 될 두 번째 세 번째 줄 블록 지정하세요. 이렇게 BC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단축키로 설명드리니까 노트북에서는 없어요 라고 한 키가 있어가지고 넘버락 키 있죠. 네 그래서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위에 서식 펼침 버튼 누르세요. 서식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한수준 감소라고 있어요. 한수준 감소를 선택하세요. 한수준 감소 선택하면 1.2점 됐죠. 같은 방법으로 5번째 줄 블록 지정 서식 펼침 버튼에 한수준 감소 선택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네, 파트 문단 번호 기능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어요. 다음 표에 대한 제목도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 똑같아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이 위에 있는 거하고 같아요. 굴림의 18포인트일 겁니다. 네, 꼭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블록 지정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수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임 강조는 글자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요 위에 도구 서식 도구 상자에 기울임 강조는 강조하는 글자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확장 탭으로 가세요. 확장 탭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 확장 탭으로 가서요. 강조점 여기 있어요. 네. 강조점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체크 위에서 네 번째 거 설정 모양 맞는지 확인하고 한마당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요. 네, 글자 모양 강조점 체크 설정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영역 블록 지정합니다. 표셀 다 범위 잡으세요. 마우스를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자, 표셀을 선택했을 때 단축키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L키. 표셀이라는 건 표의 격자. 선택했을 때 단축키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목이 너무 칼칼해가지고 네, 괜히 오히려 나쁜 소리 들려드릴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끊었습니다. L키 됐죠? L키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셀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 네, 테두리에서요 우선은 좌우가 꼭 없음으로 나와요. 좌우가 없음으로 나니까 없음부터 먼저 할게요. 선 없음. 그 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 선 없음 왼쪽하고 오른쪽 설정. 다시 한 번 더 L키. 문제에 해당 테두리가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왼쪽 오른쪽 어깨 위 그 다음에 아래 네. 그 다음에 머리꼬리 밑에 줄 굵게 이중실선 나오거든요. L키. 이중실선. 이번에는 선택 영역의 위하고 아래 이렇게 하고 설정 됐고. 자, 그 다음에 해당 요 표셀 요 행의 높이요. 높이가 보면 위아래 공백이 좀 있어요. 네, 저희는 딱 붙어 있잖아요. 요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조정할 때 아래쪽 방향 키를 해당 이건 경우에 따라 틀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누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요. 아래쪽 방향 키를 하나, 둘, 셋 정도 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표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표 전체에 대한 글꼴 도둠의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요 조건에 맞춰가지고 설정하겠습니다. 네. 글꼴 클릭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도둠의 10포인트 네 가운데 정렬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표 배경 네 그라데이션이 표 머리끌 영역이에요. 여기 표 머리끌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표셀 선택해서 단축키는 L키. 자, 이번엔 2개 설정해야 돼요. 네, 해당 테두리요 이중실선요 선택 영역의 아래쪽 적용시키고요. 설정 누르지 마세요. 그 다음 배경 탭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시작 색깔 흰 색깔 고정이에요. 그 다음 끝 색깔 노랑 고정이에요. 꼭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노랑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그 다음 문제지 보세요. 네, 문제지 요구한 해당 그 유형의 종류 수평 적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수평 이렇게 선택하시고 설정 누르면 표 편집 끝났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해당 요 제목 영역에 경계선 같은 경우도 똑같이 했으니까 제목 편집이 개자 앞에 정도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끌고 오고 그 다음에 주 제자 한 이 정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비슷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자, 기관명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블록 정한 다음에 5개의 요구 조건 중에 우선 위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게요. 하나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글꼴 설정할 수 있어요.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진하게 가능하고 장평은 안 돼요. 건너뛰고 오른쪽 정렬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장평에 대한 요구 조건은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 기본 탭을 선택하셔야지 보입니다. 네, 기본 탭에서 장평 100%인데 문제에서 105%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105라고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됐죠? 설정. 자,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밑에 보면 숨어있는 오른쪽 구석이 쪽번호 매개라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쪽번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삽입은 컨트롤 N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컨트롤 N 조합인데 대상 자체가 뭔데 페이지 번호. 그래서 컨트롤 NP입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오른손으로 NP 눌러보세요. 컨트롤 NP 쪽번호 매기 대화 상자 실행됐습니다. 꼭 위치가 오른쪽 하단으로 돼 있어요. 모서리단. 그 다음에 하이펀 이게 줄편인데 줄편 넣는 게 없어요. 해제해야 됩니다. 좌우에 하이펀 붙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모양이 동그라미 6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번호 모양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동그라미 1, 2, 3으로 하시면 되겠고 현재 얘가 3페이지라서 3동그라미인데 시작 번호를 꼭 수정하라 요거 조건 나오거든요. 6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작 번호 6. 자, 요거는 2016 버전인 2016 버전은 쪽번호 매기기 해당 요 대화 상자에 얘가 추가됐어요. 추가됐는데 2010 버전은 없어요. 2010 버전은 바로 설명드릴게요. 넣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6동그라미가 되면 돼요. 2010 버전은 쪽번호 시작 번호 수정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네, 쪽에서 여기에 해당 새 번호로 시작 눌러가지고
여기서 6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2010 버전은. 네. 자, 3페이지 끝났습니다. 네, 3페이지 끝났으면 위로 쭉 올라가세요. 네,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2페이지에 3번 스킵하고요. 4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번은 그리기 도구 이용한 문제 작성 110점 배점입니다. 소시간 대비 배점이 커요. 그리기 도구 이용해 작성해 이렇게 돼 있고, 도형의 면색은 지상 없으면 색 없으면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순서상으로서는 먼저 삽입한 도형이 밑에 깔려요. 그래서 제일 큰 도형이 밑에 여기 크기가 110에 150 돼 있죠. 제일 큰 사각형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사각형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각형 삽입은요, 위에 편집에 해당 도형요, 편집 리본 메뉴의 도형에 그리기 도구에 요거요, 사각형. 얘 클릭할게요. 살짝 그냥 싹 삽입하세요. 삽입한 다음에, 네, 큰 상태로 할까요? 삽입한 다음에 요 꼭지점 시작 위치 있죠, 팁입니다. 요 위에 눈금자 있죠, 요 눈금자 3 정도로 하시고요. 네, 무난한 위치 알려드릴게요. 3 정도로 하시고, 세로 눈금자에 6.5 정도, 이 정도, 네, 3cm에 6.5cm 정도 여기서 배치하셔가지고 하시면, 네, 무난하세요. 여기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문제에서 아까 너비값이 110에 150 돼 있었습니다. 네, 110에 150. 기본 탭에서요 너비값 110, 높이값 150 이렇게 수정합니다. 네, 됐고, 요거는 반드시 안 해도 돼요. 크기 고정 체크는 반드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해당 채우기가 어떤 색깔 채우라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지는 흑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우기는 해줘야 돼요. 색 없으면 제어하고 아무 색이나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둡다 밝다 정도만 구분할 수 있게끔 색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밝은 색깔, 어두운 색깔 정도만 구분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보도록 할게요. 위에 진로, 요거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진로 역량 개발 지원 강화 글상자 이용하라 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글상자는요,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편집에 도형에 그리기 개체 첫 번째 거, 요 가로 글상자 클릭한 다음에 살짝쿵 삽입하세요. 살짝쿵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어차피 편집해야 되니까 해당 대상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개체 적성 내화 상자 실행되면 기본 탭이 문제에서 크기가 105에 15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맞춰가지고 기본에서 105에 15 이렇게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을 살펴보니까 이게 라운드가 돼 있어요. 네. 선에서 선 탭에서 모서리 공률을 반원으로 해줍니다. 선 탭에서.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이 지정돼 있어요. 문제에서 보면 면 색깔 빨강으로 해. 그러면 이 색깔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채우기 탭에서 면색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뭐 다른 색의 빨강 팔레트에서 세 번째 거 RGB 색깔 2500 설정 이렇게 됐고요. 마우스 포인트를 다른 데 하면 꾹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란 안에 클릭하면 깜빡깜빡해요. 내용 입력할게요. 진로 역량 개발 지원 사업, 진로 역량 개발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나요? 강화, 지원 강화. 네. 지원 강화. 자, 그 다음에 해당 입력한 글자 블록 정한 다음에 문제에서 글꼴 주어져 있어요. 굴림 24 흰색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굴림 24 흰색. 굴림 24 글자 색깔 흰 색깔. 네. 그 다음에 수직은 기본값 가운데니까 수평만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출력 형태는 네, 좌우 균등하게 돼 있고 요 점이 요렇게 요 선하고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네.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음에 만나게 되는 해당 도형이 밑에 모서리 어둔 건 사각형이 깔려있고 그 위에 그림하고 글맵시 포개져 있으니까 요 사각형부터 먼저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의 도형의 사각형입니다. 옆에 살짝 쿵 더블 클릭. 그 다음 기본 탭에서 크기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지 따라가 보면 125에 50으로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125에 50, 125에 높이값 50.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니까 선이 모서리가 둥근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둥근 모양 채우기 네, 칼라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네, 흑백 문제지니까 어두운 거 밝은 거 정도로만 구분되게끔 색깔 네, 해주면 되겠고 배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ABC 주식회사 그림 삽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삽입은 네 마찬가지 네 저희 앞서서 했던 것처럼 컨트롤 N 조합으로 하고요. 네 대상이 뭔데 이미지야. 컨트롤 NI 그림 문제에서 ABC 주식회사 네, 로고 1 대상 삽입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로고 1. 자 밑에 보세요. 문서에 포함 마우스로 크기 지정 넣기 하시고 그리고 네 시행착오 겪지 마세요. 여기다가 절대적으로 직접 삽입하면 안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옆에다가 중요합니다. 직접 해보면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깔릴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가 살짝 네, 삽입한 다음에 해당 그림을 더블 클릭하세요. 개초 속성 대화상자에서요. 네, 문제에 보면 크기 값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합니다. 크기 40에 30에 그림 요구가 회색조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기본에서요. 40에 30, 너비 30에 높이 30 이렇게 수정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요구 조건은 없는데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게 밑에 깔렸잖아요. 위에 올라오게끔 해당 얘가 위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데 얘가 위로 올라오게끔 네, 조정은 위치에서 본문가의 배치를 요 짝대기 3개 짝대기 위에 나비가 올라가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세 번째 겁니다. 글라프로 반대 선택해 주고요. 자, 그다음에 그림 탭에 가서 하단부에 보면 그림 요가 회색조 있어요. 회색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다음에 설정. 위로 올라왔죠? 네, 마우스로 끌어 가지고 위치 문제 출력 형태에 맞게 네, 배치해 주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요거 조금 반드시 지워지는데 해당 문서 작성 한 페이지에 저희가 제목에 설정했던 책갈피를 이용되게끔 해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해당 그림에서 마우스 오렌지 버튼 하이퍼링크 선택해서 하이퍼링크 대화상자에 연결 대상의 책갈피의 진로였어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넣기 하면 하이퍼링크 설정이 됐어요.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옆에 글맵시 사용하는 걸로 요구가 되었는데 반드시요. 진로 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글맵시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는데 단축키가 없어요. 뭔가 삽입 입력입니다. 입력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요. 이번에는 개체예요. 세 번째 개체 목록에서 살펴보게 되면 글맵시라고 두 번째 찾아집니다. 얘 선택하세요. 클릭. 글맵시 만들기 대화상자에서 세 가지 설정합니다. 먼저 내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역량 강화 그대로 입력할게요. 진로 역량 개발이죠. 네, 진로 역량 개발 입력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글꼴요. 세 번째 글맵시 모양 요 세 가지 설정할 겁니다. 문제 보세요. 네, 글꼴 도둠으로 되어 있어요. 글꼴 도둠. 글꼴 클릭한 다음에 도자만 딱 입력하면 바로 찾아져요. 도자만 입력하면 도둠에 글맵시 모양 문제 주어져 있는 거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윗꺽쇠처럼 되어 있는 거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세 번째 줄로 두 번째예요. 갈매기형 수장 요 세 가지만 설정을 하고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누르면 삽입이 안 됐는데 위에 올려보세요. 여기에 삽입되어 있어요. 커스 위치한 부분에 삽입되어 있거든요. 삽입된 글맵시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 다음에 크기하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대로 수정합니다. 크기 60에 25 60에 25 이렇게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파랑인데 기본값이 파랑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네, 끝내면 돼요. 채우기 확인만 하세요. 면색깔 파랑 네, 기본값이거든요. 기본값 네, 파랑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아직 안 했어요. 얘 더블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 탭에서요. 네, 기본 탭에서 맨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위치 섹션에서요. 세 번째 거 글라프로 얘를 꼭 지정을 합니다. 네, 지정하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올라왔죠.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밑에 목차 네, 3개 모양 똑같아요. 한 세트만 완성을 한 다음에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내용 수정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먼저 밑에 깔려있는 A 밑에 도형요. 길쭉한 거 밑에 보세요. 직사각형 지금 2개 요구 조건이 있는데 이 가로 높이 세로 높이 차이 나는 거 밑에 게 요게 요구 조건이에요. 5, 15짜리 사각형으로 확인되어지니까 네, 직사각형을 하나 삽입을 한 다음에 편집에 도형의 직사각형 밑으로 내려와서 살짝쿵 삽입하세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네,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개체 속성 대화상자에서 하단부에 있는 이 요구 조건 크기 5, 15 적용시킬게요. 너비값 5, 높이값 15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형태 살펴보게 되면 라운드가 둥글게 돼 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탭에서요.
모서리 곡률 둥근 모양으로 해주고, 채우기가 문제 요구 조건을 보면 네, 서로 다른 임의의 색이라고 요구되어져 있어요.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당 문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 색이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해당 배치어 이미지 A 정도 해서 위에 이각 간격 정도니까 여기 A 정도 이렇게 네, 해서 배치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A 마찬가지 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기로 되어 있으니까 편집에 도형의 직사각형 옆에 살짝 쿵 더블 클릭 개체 속성 대화상자 기본 탭에 문제에서 크기 주어져 있죠. 12, 12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2, 12에 12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마찬가지 모서리 곡률 둥글둥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채우기가 문제 요구적으로 거의 고정이거든요. 흰색 이라고 고정이에요. 채우기 면적 기본값이에요. 흰색 설정. 자, 그 다음에 보면 네, 당황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경험치 없으신 분들은 A 입력되어 있네? 그러면 A 입력해야지. 선택하고 A 입력이 안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꼭 선택해야 됩니다.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 다음에 A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대문자 A 이렇게 됐죠. 입력한 글자 블록 정한 다음에 문제 요구 조건 글꼴 있어요. 궁서에 20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글꼴의 자체는 궁서야.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크기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수평만 가운데 해주면 수직은 기본값 가운데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마우스로 꾹 눌러가지고 위에 이렇게 포개어서 문제하고 같게, 문제자와 같게. 자, 옆에 다양한 진로 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글상자 이용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크기 값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지 참조해서 사입할 때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네, 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 편집의 도형의 가로 글상자. 일단 문제지 네,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삽입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지 요구 조건을 보게 되면 해당 선 종류 점선 또는 파선으로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거든요. 네. 크기가 약간 요만큼 떨어지게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테두리 더블 클릭. 선으로 가서요. 종류에서요. 파선 또는 점선 되어 있으니까 파선으로 하겠습니다. 파선으로 하고 설정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으면 안에 네, 커스 위치되어지고 내용 다양한 진로 탐색 다양한 진로 탐색 이렇게 입력했죠. 자, 그 다음에 입력한 글자를 블록 정한 다음에 문제의 글꼴이 굴림에 18포인트 돼 있고 수평 수직 가운데 돼 있어요. 네, 굴림에 18포인트 굴림에 18포인트 됐고 수평 수직 가운데. 자, 그 다음에 꼭 배경을 네, 면색을 없음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면색 색 없음 꼭 요구되어지거든요. 네, 요거는 아까 제가 네, 놓쳐버렸는데 해당 개체 속성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 채우기에 해당 요 채우기 없음을 하시면 돼요. 색 채우기 없음, 색 채우기 없음 하시면 면색 없음 설정이 되어집니다. 한 세트 완성됐어요.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추천드리는 부분은 해당 마우스로요. 테두리 꾹 선택하면 요거 선택됐죠. 선택된 개체는 해당 사각형 조절점이 보이죠. 요 상태에서요. 네. Shift 키를 왼손으로 누른 채 다른 거를 꾹꾹 누르면 같이 선택돼요. Shift 키를 누른 채 왼손으로 Shift 마우스로 밑에 깔린 거 위에 이렇게 세 개가 한꺼번에 선택이 됐습니다. 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요 개체 선택을 눌러가지고 마우스로 포괄적으로 블록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요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네. 해당 컨트롤하고요 Shift 키 컨트롤하고 Shift 키 컨트롤 키 누르고 해당 도형을 끌면 복사 붙여넣기가 되고요.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요 수직으로 이렇게 네. 이동되어집니다. 밑에 세 번째 거부터 먼저 할 거예요. 세 번째 거가 이격간격 요만큼이죠. 네, 그러니까 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밑으로 끌어가지고 이격간격 눈대중으로 마우스만 떼세요. 그다음 다시 한번 마우스 꾹 눌러가지고 위아래 가운데 맞추기가 쉽거든요. 요게 네 됐습니다. 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합니다. 내용은 네 여기가 B 밑에가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B 그 다음에 네 C 됐고 내용요.
내용은 두 번째가 진로 체험 및 상담 이렇게 돼 있어요. 진로 체험 및 상담. 그럼 세 번째가 맞춤형 진로 역량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춤형 진로 역량 강화 이렇게 됐죠. 놓치기 쉬운데 요 채우기 색을 다른 색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 조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색깔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보세요. 면색,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색 하라는 요구 조건이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해당 4번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한 문서 작성.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3번 건너뛰고 1페이지부터 완성하고 마지막에 4번 할게요. 왜? 소요시간 대비 배점이 낮아서. 자, 1번으로 넘어가서요. 스타일 지정하는 문제 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타 두 줄, 한타 두 줄 요 내용부터 문제지 참조해가지고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이제 스타일 추가해가지고 적용시킬 거예요. 그래서 1점 밑에 컷을 위치시키고요. 문제지 참조해서요. 1점 밑에 여기 땅에다가 영타 두 줄인데 영어는요 대소문자 구분을 해요.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Career Development is the series of process of learning and improving your ability and skill.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냥 자동줄 바꾸면 되게끔 합니다. That you can do your job better and progress to better jobs. 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르세요. 그리고 두 줄 엔터키 누르는 거 아닙니다. 한 줄만 엔터키 누르세요. 진로 개발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배우고 향상시키는 1년의 과정으로 쉼표 진로 개발을 통해 일을 더 잘하고 더 나은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3페이지 여기 지금은 쪽번호가 좀 가려가지고 안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얼굴이 여기 있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렸고, 자, 됐고요. 네 줄을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네 줄을 블록 정하세요. 이렇게 네 줄을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스타일 선택하세요. F6번 기름키 눌러도 됩니다. 그 다음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요. 저희 시험에서는 꼭 새 스타일 추가하는 것만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좌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스타일 추가라고 하는 대화 상자 실행되고 위에 스타일 조건이 3개 있어요. 이 조건에 맞춰 설정합니다. 스타일 이름 커리어, 스타일 이름 커리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 이 버튼 누르세요. 문단 모양 대화 상자에서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간격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왼쪽 15 문단 아래 10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글자 모양요. 우선 요거는 설정을 했으니까 설정 버튼 눌러가지고 얘를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클릭한 다음에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팁입니다.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하세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 순서로 하시면 수동사항이 더 적어요. 그래서 자간이 5%, 그 다음에 장평이 105 이렇게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 10 기본값이에요. 영문 언어에서요. 영문 선택하고요. 글꼴의 종류 도둠 직접 타이핑 치는 게 빨라요. 도둠 됐고 그 다음에 언어 한글 문제에서 궁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궁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이 끝났으면 설정 버튼 누르고 난 다음에 요거를 추가시켜야 돼요.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이쪽 단에 추가시킵니다. 추가 누르면 추가됐죠? 추가되어진 얘를요 블록 지정한 여기에 적용시킬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정 버튼 누르면 돼요. 자, 설정 눌러서 적용된 결과와 문제 출력 형태하고 같은지를 비교하세요. and skills 일을 더 똑같죠? 제대로 됐습니다.
됐고요. 밑으로 내려가지고 2점 밑에 커서 위치시키고, 자 1페이지의 표 삽입하도록 하겠는데, 1페이지의 표는 컨트롤 NT 눌러가지고요, 표 삽입 대화상자 실행을 바로 해버리세요. 네. 문제지의 출력 형태로 줄수 칸수 파악 안 해도 돼요. 컨트롤 NT. 왜? 고정이거든요. 꼭 줄수가 5줄, 칸수가 6칸, 꼭 이렇게 나옵니다. 줄수가 5줄, 칸수가 6칸짜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줄수 5, 칸수 6 이렇게, 줄수 5, 칸수 6 이렇게 하고요. 글자처럼 지급 체크되는지 확인하고 만들기 버튼 클릭. 그 다음 문제지 보고요, 내용 입력하는데 요거부터 입력 안 합니다. 요 진로 활동별, 얘는 캡션이에요. 캡션 요구 조건에 맞춰서 할 거니까 나중에 할 거고, 표의 안에 내용물, 네, 활동 2015년 열 단위 행단위 상관없어요. 열 단위 행단위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문제에서 보여지는 대로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2018년 이렇게 됐고, 뭐 마우스로 이동해도 되고 화살표 방향키로 이동해도 되고, 진로 탐색 넘버라키 눌러서 숫자 키패드로 5, 6, 8 오른쪽 아래쪽 방향키 1 심표 입력하세요. 직접 007 아래쪽 방향키, 963 아래쪽 방향키, 926 네, 됐고, 그 다음에 진로 체험 숫자만 아예 다 입력할 거야. 그러면 해당, 네, 얘를 먼저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입력해도 상관없이 문제지에 입력되어진 결과치하고 똑같이만 입력하면 돼요. 204 아래쪽 방향키, 373 아래쪽 방향키, 339 아래쪽, 320 됐고요. 진로 상담 98 아래쪽 방향키, 277 아래쪽 방향키, 308 아래쪽 방향키, 347 됐고, 그 다음에 진로 동아리 네, 30 59 64 71까지. 자, 문제 입력된 요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심표 적용된 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를 직접적으로 입력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혹시 숫자 값에 심표가 다 입력돼 있다 그러면 심표 입력하지 마시고 숫자만 입력하신 상태에서 블록 잡아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 천단위 구분기호 심표를 자리점 넣기라고 해서 처리해줘도 돼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대한 요구 조건 보세요. 표 요구 조건이 5개 있어요. 5개. 표 조건이라고 해서 1, 2, 3, 4, 5 있어요. 5가 선모양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해. 네, 알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5번째 요구 조건부터 해볼게요. 자, 표 전체 블록 정한 상태에서요, 표셀 선택할 때 기억해야 될 단축키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L키만 기억하면 되더라. 네, L키. 3페이지 저희가 해봤죠. 테두리가요 꼭 이중 실수로 나와요. 네. 네, 결국은 네, 기침 안 하려고 했는데 이중실선 바깥쪽 설정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표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요, 해줘야 될 부분으로서요, 네, 해당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보도록 할게요. 표 전체 글꼴 도듬이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도듬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10포인트 됐고요. 자, 그 다음 정렬은요, 네, 문자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전체 정렬 가운데로 할게요. 전체 정렬 가운데로 할게요. 숫자 나중에 따로 또 오른쪽 맞춤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요구 조건 없는데, 해당 3페이지에서 했던 것처럼 표의 행높이요, 여기서는요, 네, 컨트롤하고 아래쪽 방향키 한 번 눌러주시면 무난할 거예요. 아래쪽 방향키 한 번 눌러주시면 무난할 겁니다. 컨트롤하고 아래쪽 방향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다 됐나요? 네, 블록 해제하세요. 자,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요 라인하고 요 라인, 그 다음에 여기 X 사전 처리되어 있는 거, 대각선 처리되어 있는 거 세 가지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 머리끌마 블록 지정, L키,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의 이중실선 아래쪽 됐죠? 네, 설정. 또 첫 번째 열 블록 지정, L키, 테두리 이중실선 오른쪽만 네, 이중실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셀만 선택해야 돼요. 네, 마우스를 꾹 누른 다음에 위로 올렸다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요것만 선택됐죠? 네. 그 다음에 표셀 선택해서 단축키는 L키만,
대각선 탭 이번에는 이번엔 대각선 탭. 그 다음에 좌상향 우상향 X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설정 됐죠? 자, 그러면 요구 조건 어디까지 충족이 되어졌냐면 1, 2 요 중간 단까지. 두 번째 조건의 숫자 오른쪽 해줘야 돼요. 자, 숫자 입력된 데이터 범위 합계 비어있는 데까지. 범위 블록 지정은 어차피 사각형으로만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에 X 안 들어가진 분이긴 하지만 범위 포함시켜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위에 서식 도구 상자에 오른쪽 맞춤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셀 배경 면색 노랑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문제에 요구한 범위 영역 고정이에요. 요 활동부터 한 줄 밑에 거 한 줄 빼고 오른쪽 합계 빼고 요 영역 딱 요 영역을 꼭 노랑으로 하라라고 반드시 요구되어져요. L키 표셀 선택했을 때 L키 매격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배경 탭 면 색깔 면색 노랑 파랑인데요. 블록 해제하면 노랑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한글 계산 기능 이용해서 빈칸에 합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자, 요 셀로 선택하면 안 되고 합계로 구할 범위 영역까지 요렇게 범위 잡으셔야 돼요. 이건 기능이니까 엑셀하고 틀려요. 아래 한글이니까 표 합계 구할 범위 영역까지 블록 정하고 합계 구할 셀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위쪽 단에 표 있죠. 표에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 선택하시면 돼요. 표에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가 집필한 책에서는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쪽 단 아래쪽에도 여기 블록 계산식이 있어요. 이쪽에서 블록 합계 선택해도 되고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블록 합계 적용하면 이렇게 합계 계산되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남아있는 게 캡션 기능 사용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출력 형태에서는 표 오른쪽 상단에 진로 이거 있는데 입력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얘 캡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 테두리 선택하세요. 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눌러보시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캡션 넣기 찾아져요. 선택. 왼쪽 하단에 표 1이라고 삽입된 거 내용 수정하세요. 문제지 보고 진로 활동별 참여 현황 갈로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얘를 블록 정한 다음에 표 첫 번째 조건에 보면 해당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 도둠의 10포인트 적용시키세요. 도둠의 10포인트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얘 위치가 수평 정렬이 오른쪽 그리고 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오른쪽 맞춤 오른쪽 정렬하세요.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표에서 위로 보내야 되는 부분은 표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세요. 표 테두리 더블 클릭 표셀 속성 대화 상자에 여백 및 캡션 탭 선택한 다음에 여백 및 캡션 탭에서 윗정렬 요거를 선택하세요. 요거를 선택하세요. 얘 클릭 그 다음에 설정 누르면 위로 뚝딱 올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요 표 작성 끝났습니다. 다음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차트는 꼭 노란 엄령 배경된 표 데이터 가지고 차트 작성하는 걸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해당 표에서요 배경이 노란색으로 채워진 부분 범위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만들기 선택하면 표의 왼쪽 상단에 차트가 뚝딱 삽입돼요. 선택한 범위 영역의 데이터 가지고. 자, 삽입됐으면 한번 다른데 꾹 찍었다가 얘 선택해도 되고 밑으로 살짝 꺼세요. 밑으로 이렇게 꺼세요. 꺼려가지고 한 줄 정도 띄우고 배치시킨 다음에 너비값 오른쪽 조절점 있죠. 이 조절점을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표의 너비보다 한 요만큼 정도 한 5cm 정도만 0.5cm 정도만 띄워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표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하겠습니다. 표 조건 5개 있어요. 어디까지 했느냐?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종류는 묶어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라. 이 부분을요 제가 2010버전 2016버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이 2018버전이나 2020버전에서는 지금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차트 마법사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차트 마법사로 풀이하는 걸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우선은 자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다가 더블 클릭 따닥
안에 들어가지면 이렇게 토막 나요. 이렇게 조절점이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트 마법사 선택할게요. 2016 버전, 2010 버전은 이 방법 적용되는데 지금 현재 ITQ 한글에서의 표준 버전은 2016 버전입니다. 2021년까지 2010 버전 지원되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2018 버전, 2020 버전에서는 요 차트 부분이 조금 안 맞으실 거예요. 자, 차트 마법사에서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네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세로 막대형의 기본값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음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요 차트 모양하고 문제지. 범례가 진로 탐색이 돼 있고 가로 항목이 연도가 돼 있어요. 문제지는요. 똑같다, 그죠? 네. 똑같으면 그냥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 누르면 되고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요거하고. 그러면 현 상태에서 다른 거 누르면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향 선택이. 네, 똑같으니까 다음. 제목 부분은 두 개만 입력합니다. 네. 차트 제목하고요. Y값 측 제목하고 꼭 두 개만 입력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네 차트 제목에서요. 진로, 활동별, 참여, 현황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Y값 측 제목. 갈로 꾸림이 단위 명 돼 있습니다. 갈로 단위 콜론 명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세요. 자, 기본 차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3번, 4번 요구 조건 충족시킬 건데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굴림 진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네, 해당 제목 있죠. 차트 삽입된 제목 진로 활동별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다시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이렇게 하게 되면 제목 모양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조건 충족시킬게요. 네, 먼저 굴림 진하게 12 요게 되어 있는데 뒤에 거부터 할게요. 배경 지금 배경 탭 선택된 상태니까 배경에서는 선모양 한 줄로 그림 2포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모양 종류를 한 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색은 반드시는 아닌데 문제 출력 형태 네 그냥 둘게요. 네, 색 그냥 둘게요. 그림자 체크할게요. 그림자 체크하고 위치를 2포인트로 할게요. 위치를 2포인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줄로 그림자 체크 2포인트 수정. 그 다음에 글자 탭 선택한 다음에 네 문제 요구조건에 맞게끔 해당 밑에 글꼴 클릭 문제에서 굴림 요구하니까 굴자만 입력해보세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그럼 굴림 찾아졌죠? 네, 굴림. 그 다음에 진하게 여기 진하게예요. 진하게 그 다음 12포인트 돼 있어요. 요 세 가지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설정 이렇게 됐습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요구조건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의 보통 10포인트로 하라. 제목 이외의 나머지는 뭐냐면 해당 글자 부분은 다요. 숫자도 그렇고 글자도 그렇고 다 대상이거든요.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세로 값축 제목부터 요 단위 있죠. 예, 더블 클릭 해볼게요. 따다 이렇게 축제 모양 대화 상자 얘는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하나 더 수정이 해줘야 돼요. 해당 글자 방향 자체가 세로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로로 요거를 선택을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글꼴 클릭한 다음에 굴 하면 굴림 찾아졌죠. 그 다음에 크기 10포인트 네, 굴림 보통 10포인트 그러니까 굴림 기본값 보통 얘가 보통이에요. 그냥 요 크기만 10 글꼴하고 크기하고 요 두 개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 세로 값축은 네 글자 방향 세 가지 설정 됐죠? 자, 그 다음에 세로 값축에 있는 요 눈금 있죠? 예, 숫자 값 더블 클릭할게요. 축 이름표 모양 대화 상자의 글자 탭에 가서 글꼴 클릭 굴 입력하고 네 굴림으로 설정하고 크기 값 10 두 가지만 수정하면 됩니다. 굴림 10 설정.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2015년 더블 클릭 축 이름표 모양 대화 상자 글자 탭에 마찬가지 글꼴 클릭 굴자 입력하면 굴림 찾아졌죠. 그 다음에 크기 10 됐죠. 네, 설정. 그 다음에 여기 범례에서는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하나 더 설정해 줘야 돼요. 테두리 설정돼 있거든요. 꼭.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까 제목이 테두리 설정했던 것처럼 배경의 선모양 종류를 한 줄로 할게요. 배경의 선모양 종류를 한 줄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 탭으로 가서 글꼴 클릭 굴림 찾아듣고 크기 1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설정. 자, 문제지하고 비교해가지고 네, 수정해야 될 부분만 조금 더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는데 해당 우선적으로는 요 출력 형태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가로 축과 범례 라인이 일치되는데 요만 갭 있죠.
그럼 요걸 어떻게 하느냐? 네. 얘를 조절하지 말고요. 해당 이 축의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 있죠. 한 이 정도 올리세요. 네. 해당 차트의 높이를 조정하라. 요 차트의 높이. 요거를 이렇게 쭉 꺼세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맞추세요. 이렇게 맞추면 네 됐어요. 문제 출력 형태. 요게 좀 더 높게 돼 있는 거는 얘 선택해가지고 네 해당 범례 있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 선택해가지고 얘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조절하셔도 돼요. 자 축에 대한 부분은 값 조정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해당 차트 작성 끝났어요. 작성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스킵했던 거 3번 풀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수식 편집기 위한 수식 입력인데요. 네 3점 밑에 컷을 위치한 다음에 갈로꼬름이 1 입력하세요. 갈로 1 갈로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수식 편집기를 네 실행시켜야 되는데 수식 편집기도 마찬가지 삽입 네 컨트롤 N 조합 수학의 영어로 뭐예요? Mathematics. 그래서 컨트롤 NM 눌러보세요. 컨트롤 NM 수식 편집기 실행되었습니다. 위에 조금 잘려가지고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네 인테그럴 제로 3입니다. 먼저 틀을 먼저 잡아줍니다. 틀 인테그럴부터 위에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네 척분이죠. 요거 네 그 다음에 요거 인테그럴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틀이 먼저 삽입됐죠. 여기에 제로부터 시작해서 네 3 입력하고 사각형 박스 안에 클릭한 다음에 분수 들어가 있어요. 분수. 그래서 분수는 왼쪽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분수. 그 다음에 모는 뭐 그냥 5만 입력하면 되고 분자 부분에서는 다시 루트 돼 있어요. 근호 돼 있어요. 근호는 위에서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근호. 그 다음에 안에 6 입력하고 t 입력하고 제곱은 첫 번째 거 위첨자라고 돼 있어요. 위첨자 눌러가지고 2 커스가 위에 깜빡이죠. 오른쪽 방향 키 눌러가지고 위첨자에서 빠져나와서요. 네 커스의 이 높낮이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빼기 18 18 t 플러스 12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dt는 요 분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른쪽 방향 키 한 번 더 여기서 빠져나왔고 dt 이렇게 하고 equal 11 하면 첫 번째 수식 끝났어요. 자 그러면 위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빠져나가는 아이콘이 있어요. 네 문 열고 나가는 아이콘 얘를 눌러가지고 삽입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정도만 띄워도 됩니다. 네 이 갈로 구름이 한 칸 띄우기. 마지막 두 번째 수직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요. 네 컨트롤 NM 컨트롤 N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컨트롤 N 대상이 뭔데 수학 네 머리끝 컨트롤 NM 이 직접 입력 네 이 직접 입력 이퀄 그 다음에 근호잖아요. 네 근호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딱 분수 이렇게 틀을 먼저 해줘요. GM 대문자 GM 그 다음에 분모의 R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 키 한 번 더 오른쪽 방향 키 빠져나가야 돼요. 쉼표 분수 R 대문자 위첨자 3 그 다음에 분모 T 첫 번째 거 위첨자 2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 키 하나 두 번요. 커스가 길게 깜빡깜빡 해야 돼요. 이퀄 또 분수 gm 그 다음에 분모의 4 파이 제곱인데 파이는 그리스 소문자 밑에 줄의 두 번째 거 여기 그리스 소문자에 찾아보면 파이 찾아져요. 그리스 소문자 파이 그 다음 위첨자 제곱 해서 완성됐습니다. 네 넣기 네 클릭. 자 이상으로요 2020년 10월달에 진행되어진 ITQ 한글 기출문제 풀이 A형 풀이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도움 많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풀이 마치겠습니다. 정보박사였습니다.